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이게 물론 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긴 한데. 네, 본안은 따로 나와 있긴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는 건 이례적이지 않은데, 인용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결정문 내용도 굉장히 삼성 바이오 쪽 입장을 아주 많이 담았기 때문에요. 그것만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예. 특히나 이런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 보통 금융당국의 징계가 너무 심하다. 벌금이 너무 많다. 뭐 사전까지 파면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있어요. 근데 정도의 수준이란 말씀이신 거죠? 분식 회계를 아예 안 했다. 전면 부정하는 건 처음이에요. 삼성이니까 이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케이스가 아주 이례적인데 최초예요, 이런 건. 근데 이게 오로지 삼성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구나 그게 삼성 주장대로 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 그 결정의 근거를 오로지 삼성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 예. 오로지 삼성 결정만 받아들였다.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고려는 그럼 어디 있느냐. 네, 다른 피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이 사안을 처음 문제 제기해서 사실상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는 참여연대 쪽의 이야기를 잠시 후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본안 재판이 아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루어진 판결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이 너무 안일하다. 예. 네, 행정재판 관련해서도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뭐 공익을 계속 거론합니다. 삼성 주장을 들어주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 뭐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해가 된다. 공공복리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공익에 부합하는 겁니까? 삼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죠. 네, 오히려 지금의 결정들을 번복하게 되면 신규 투자자에게 손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증선이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 결정은 오로지 삼성이 이길 경우만을 상정한 거예요. 재판에서. 질 경우 있게 되는 피해, 그 공익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 공익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냥 청구인에 유리하도록 판단하는 것이 가처분의 일정 부분의 정신일 수도 원리다, 있다라는 뭐 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뭐 거기다가 어떻게 공익을 갖다 대는지.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원포인트로. 자,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오늘 오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증거인멸 차원에서 임종원 전 차장의 취업을 알선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쓰인 혐의가 증거인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제도 얘기했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제 추가 보도인데, 예.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금 이제 영장 청구가 돼 있죠. 두 번째로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관련된 사건 중에 불법적으로 자신의 후배가 알아봐 달라고 하는 후배의 사건을 불법적으로 알아보고 또 본인이 직접 그 판결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죄 판결이었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 네,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후배 회사에 지금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원 차장, 그 차장을 취직시켜줬다. 네, 그것도 법복을 벗은 지 일주일 만에 그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과 자문료 수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로 돼 있었던 거죠. 관두기 전에.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임종훈 차장은 대법원에 불법적으로 접속해가지고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보거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막으려고 거기다가 취직시켜주고 돈을 받도록 한 거 아니냐. 일종의 대가성 아니냐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까지도 검토한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채용 자체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부탁해서 채용했다고 이미 그 회사 직원들이 진술을 했어요. 예. 그런 보도가 있고요. 저 다음은요. 네, 또 관련해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일본 쪽 전범기업의 승소를 위해서 한일 두 나라 정부의 로비를 벌였다라는 정황이요. 어제 저녁 KBS에 보도됐습니다. 김앤장 쪽 고문이었던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재판에 개입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에 쓰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의 윤리의식과 역사의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외교부 수장이었던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의 외교부 장관 하던 사람이 나치 전범기업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었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아무리 그렇게 해서 벌게 되는 돈이 많아도 그렇죠. 이게 우리 역사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옷 벗고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또 사법부 수장까지도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관련된 회의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대리했다. 이 정도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기업이라도. 근데 외교부 수장이었던 사람은 이런 사건이 오면 난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일종의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외교부 수장이었으니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법원장도 연루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 한일을 오가는 모임에서 한국에서는 2015년 6월 달에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본 모리요시 전 총리와의 면담 내용에 담긴 메모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을 만나는데 일본 쪽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 잘못하면은 한일 관계가 파탄난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협박? 네, 대통령 앞에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그 주장을 수용하는 듯이 나라 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징용 소송을 처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라고 어떻게 합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데 그냥 그 협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국격이 손상된다고. 아,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의 국가 운영이 아니에요. 전혀.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임종원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사법농단의 주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자, 다음은요. 네, 북미 관계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 민간 자본의 북한 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한 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원론적인 말들을 계속 해왔는데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 말 중에 눈여겨볼 것은 민간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 근데 민간이 투자하려면 제재가 완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재 완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셈이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을 절실한 인프라 구축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미 정부는 뭘 안 하겠지만 민간 부분이 할 것이다. 민간 부분이 북한에 투자하려면 제재가 완화돼야 되죠. 제재 완화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은요. 네, 국가인권위는 어제 예정됐던 신년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은 50여 개 스포츠 전 종목, 선수 14만여 명 전원이고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인권위가 잘 나선 거라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인권위가 유사한 조사를 한 적이 있긴 있어요. 10년 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포츠계에서 이거 빙상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그 문제를 완전히,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연루된 사건들 아닙니까? 선후배 관계나 그래서 인권위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예. 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결정은 인권위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